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표로 계산하는 거 했었지. 자, 오늘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장제로 되어 있는 거 할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굳이 몰라도 푸는데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이게 전체 경우거든. 우리 앞에서 계속 확률 계산할 때 뭐뭐 할 때 A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뭐뭐 할 때 앞에를 다 전체 경우의 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아마 문제는 풀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조건부 확률로 분류되는 이유는 자, 내가 여기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하는 거를 이제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3개의 수의 곱이 짝수인 또 다른 집합을 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 중에 합이 3의 배수인 거를 고른다라고 돼서 이제 조건부 확률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뭐뭐 할 때 앞에를 전체 경우의 수로 보고 그 다음에 분자에 올리는 거는 이 전체 경우 안에서 경우를 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건부 확률 기호로 나타내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세면 3개의 수의 곱이 모두 짝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1부터 10까지 10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모두 홀수인 거 빼면 되지. 그러면 10까지 홀수는 5개 있어서 5개 중에 3개 뽑는 거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얘를 다 만족하는 애들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야.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분자에 올라가는 거는 그거 합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뭐의 배수를 만들 때는 저기 주어져 있는 숫자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입장으로 분류를 하는 거라고 1학년 때 경우의 수 할 때도 많이 경험했었던 거지.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걸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분류를 하면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0인 거 3개를 뽑는 케이스, 나머지가 1인 거 3개 뽑는 경우, 나머지가 2인 거 3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인 거 하나, 1인 거 하나, 그 다음에 2인 거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 그러니까 총 4가지 케이스에서 다 세면 돼. 그럼 이제 맞춰서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뽑을 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항상 분모 바운더리 안에서 세야 되는 거니까 내가 뽑은 숫자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3, 6, 9 3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로 쓰면 3C3인데 여기는 일단 무조건 짝수 들어오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여기 1, 4, 70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그럼 여기 3개 뽑으면 여기도 짝수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홀수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문제될 게 없고. 자, 세 번째 케이스도 3 컨비네이션 3.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니까 문제될 게 없죠. 자, 마지막 케이스. 하나 뽑을 때는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는데 여기는 홀수만 뽑히는 위험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를 빼주면 돼?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하나 뽑을 때도 홀수 3, 9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여기서도 홀수 1, 7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마지막도 홀수 5 하나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는 빼주면 돼.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분자로 들어가서 확률값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는 조건부 확률은 아마 그냥 수학적 확률 푸는 느낌이랑 같을 거예요. 자, 8번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오히려 앞에 수학적 확률로 분류돼야 돼. 자, 그래도 나온 김에 봅시다. 자, 어떤 자물쇠는 맞는 열쇠를 포함해서 8개 열쇠가 있대. 자, 그랬을 때 열쇠들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확인해서 자물쇠에 맞는 3개의 열쇠를 모두 찾으면 확인 작업이 끝난다. 이거 저번 4단원 수업 자료에 표현만 다르지 그대로 있던 거거든. 자, 여기에서 5번째 작업이 끝나야 되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해보면 열쇠가 맞는 자물쇠를 동그라미라고 줄게요. 자, 이게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쇠 맞지 않는 거 이게 5개 해서 총 8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 나는 여기에서 이 3개의 열쇠를 모두 찾으면 이걸 다 찾으면 얘는 작업을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다 찾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얘를 꺼내서 확인하고 그 열쇠는 다시 집어넣지는 않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맥상 비보건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5번째 작업이 끝났다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르지만 5번째는 마지막 열쇠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쇠가 딱 5번째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열쇠 2개 찾고 2개는 꽝인 거를 골랐다라는 거죠. 동그라미를 3개 다 찾으면 작업이 끝나니까. 근데 5번째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런 구조거든. 자, 여기서 흰색으로 써져 있는 얘는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 근데 앞에 있는 여기 4개는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죽박죽 나와도 상관없어. 자, 한 번에 한 개씩 여러 번 꺼내는 비보건에서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꺼낼 수 있어? 한 번에 다 꺼내는 걸로 세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분홍색 부분 계산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꺼내지 않고 내가 그냥 여기 8개 중에서 4개 꺼내는 걸로 한 번에 처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번 숙제하면서도 했었지.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3개 중에 2개를 꺼내고 X 5개 중에 2개 꺼내는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순서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8개 중에서 4개가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4개가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마지막 동그라미의 개수는 1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정환이가 2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대요. 그래서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이게 전체 경우. 이제 이거를 이 유형만 잘 풀면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못 풀 문제가 거의 없어. 자, 이거 정돈을 조금 해보면 정환이가 동전 2개를 던지죠. 자, 그랬을 때 뒷면의 개수는 0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2개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정환이가 먼저 던지니까 정환이가 뒷면 나오거나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뒷면 하나, 앞면 하나. 자, 여기는 다 순서상으로 세야 돼.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는 다 순서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앞면. 이런 케이스가 총 있을 거거든. 이렇게 총 4가지지만 분류해보면 3가지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자, 얘가 뒷면 나오면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지니까 이 경우에는 혜지가 동전을 몇 개 던지는 거야? 2개 던지는 거야. 그 2개 던져서 뒷면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앞뒤, 뒤앞이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고. 자, 이 경우는 혜지가 동전을 몇 개 던져요? 뒷면의 개수만큼 던지니까 동전을 1개 던져. 1개 던져서 뒷면이 1개여야 되는 거니까 뒤가 나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혜지가 동전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혜지의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전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는 위에 2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중에 그래서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케이스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돼. 자, 그 중에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다. 얘는 정환이의 뒷면 개수는 1개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1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케이스를 물어보냐면 전체 경우는 1 플러스 2가 전체 경우고 이 1 플러스 2 중에서 정한이가 뒷면이 2개인 거는 1번 케이스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있는 거는 확률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확률로 계산할게요. 자, 1번 확률 더하기 2번 확률분의 1번 확률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1번 확률은 일단 정한이가 DD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엔드. 그 다음에 혜지가 2개 던지면 전체 경우는 4개죠. 그 중에서 앞뒤, 뒤앞이 나오니까 2가지 4분의 2 이렇게 되고 자, 밑에 있는 케이스는 정한이는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앞뒤, 뒤앞 2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혜지는 동전을 1개 던져. 그럼 동전 1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 하나, 뒤 하나 2가지 중에서 혜지는 동전이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얘를 여기 밑에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밑에 10번. 자, 3명의 학생 A, B, C가 다음 단계로 최종 승자를 가린대요. 자, 1단계. 세 학생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한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1단계에서 이긴 학생이 1명뿐이면 걔가 최종 승자가 되고
이긴 학생이 2명이면 다시 3단계로 가고 이긴 학생이 없으면 1단계로 간다. 그러면 이긴 학생이 없으면 3명이 1단계로 가니까 다시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소리고 이긴 학생이 2명이면 여기 3단계로 와서 그 2명 중에 다시 가위바위보를 해. 이긴 학생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긴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위바위보 그냥 규칙이에요. 그래서 되게 장황하게 써놨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야. 3명이 가위바위보에서 1명이 이기면 걔가 승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비기잖아? 그러면 다시 가위바위보 이렇게 한다는 소리고 만약에 2명이 이기면 얘네는 그 2명으로 다시 1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를 2번 하고 났더니 A가 최종 승자로 정해졌대. 그러면 이게 전체 경우인 거야. 자, 그 중에서 2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 케이스 안에서 얘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2번 해서 A가 혼자 살아남는 케이스를 일단은 정돈을 해야겠죠. 가위바위보를 2번 해서 A가 혼자 이긴 걸로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A가 혼자 이기면 안 되지. 그럼 그거는 가위바위보 1번 해서 끝나버리니까 가위바위보는 2번 하게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A 혼자 이기는 일이 있게 하면 안 돼.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겼어. 얘네가. 그러면 2번째 단계에 와서 3명이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게 될 거고 근데 이 2번째 단계에서는 A가 승리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A 혼자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째 케이스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2명이 이긴 거야. 그래서 이 2명이 2단계에서 다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2명 중에 A가 승자가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A가 있으려면 여기 2명에 A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2명 이길 때 그 2명에는 반드시 A가 포함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나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했었거든. 그럼 이게 전체 경우야. 자, 이 전체 경우 중에서 분갈 원하는 건 뭐야? 2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어야 돼. 근데 얘는 2번째 가위바위보를 3명이 했고 얘가 2명이 했으니까 내가 찾는 분자는 2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은 1 또는 2가 전체 경우고 나는 이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거를 분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각각 확률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1번 확률. 자, 처음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3의 3승.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는 우리 수학적 확률에서 계산했어. 이번 숙제할 때 해왔지? 모두 같은 거 내는 거. 가위, 바위, 보. 3가지. 자, 모두 다른 거 내는 거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드. 그럼 2번째 단계에서도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3의 3승. 자, 승자가 있게 하려면 선생님 뭐 정하는 거였어? 누가 이기는지 정하고 걔가 뭘 냈는지 정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누가 이길지 문제 낸 사람이 정해줬어.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사람은 A 1명. 얘가 무엇을 냈는지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3가지. 자, 그 다음에 밑에 2명이 이기게 할 거야. 3의 3승분해. 그럼 여기에서는 그 2명을 골라야 돼. 근데 A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골라야 되는 사람은 A를 포함해서 2명이니까 1명만 더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제외한 B, C 2명 중에 1명만 더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를 포함해서 2명이 선발이 된 거고 얘네가 무엇을 내서 이겼는지를 정해줘야 돼. 곱하기 3. 자, 그러면 2단계로 오면 몇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해. 그럼 전체 경우는 3의 제곱이라고 써야지. 자, 이 중에서 내가 이기게 만들 사람은 A 1명. 그럼 걔가 무엇을 냈는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3가지. 그럼 1 플러스 2분의 2로 계산하면 돼. 자, 11번. 주머니 A에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흰 공 5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대요. 자, A에서 하나를 꺼내서 주머니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다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때 전체 경우가 조금 기니까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다시 보면 A에서 하나를 꺼내서 걔를 주머니에 넣는데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는 게 흰 공이어야 돼.
자, 그러면 처음에 A에 들어가 있는 공의 상태를 보면 A에는 흰 공 3개랑 그 다음에 검정색 공 4개가 들어가 있죠. 자, 나는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는 거거든? 그럼 그 하나 꺼내는 게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검정색 공을 꺼낼 수 있잖아. 자, 그거를 어디에 집어넣는데? 주머니 B에 집어넣는데. 그러면 원래는 주머니 B에는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있었는데 얘가 흰 공을 꺼내서 집어넣으면 흰 공이 하나 늘어나서 6개로 바뀌고 검정색 4개가 될 거고 자, 밑에 있는 케이스는 주머니 B에다가 검정색 하나를 넣으니까 검정색이 하나 늘어나서 검정색은 5개고 흰색은 변함없이 처음에 있었던 대로 5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B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뭐가 나오게? 흰 공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 흰 공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그림으로 하면 B에서 하나 꺼내는 게 흰 공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흰 공 나와야 되고 여기서 흰 공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를 내가 정돈을 해보면 전체 경우 자체가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로 나눠지는 거야. 자, 그 중에서 A에서 꺼낸 공도 흰 공인 거는 1번 케이스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 1 플러스 2분의 1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경우의 수로 다 세기가 불편하니까 1번 확률 더하기 2번 확률 분의 1번 확률로 계산할 거야. 자, 그럼 내가 1번 확률을 계산합니다. 자, 하나 꺼내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 꺼내는 거는 공 꺼내기는 다 컨비네이션인데 하나 꺼내는 거는 어차피 n이기 때문에 그냥 개수로만 쓸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꺼내는데 흰 공일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흰 공이 3개니까 7분의 3. 7분의 3의 확률로 B 보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꺼내는 거니까 굳이 컨비네이션으로 안 쓰고 10분의 원하는 거는 흰 공이 나와야 돼. 6. 정확하게 쓰면 10 컨비네이션 1분의 6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도 그럼 쉽죠? 자, 검정색 나와야 되는 거니까 7분의 4 곱하기 여기서 흰색 나오려면 10개 중에 흰색 5개입니다. 자, 11번 볼까요? 자, 양면이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 하나, 그 다음에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빨강, 하나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해서 카드가 총 몇 개 들어가 있냐면 3장의 카드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한 장씩 들어있는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바닥에 놓는다. 행동은 꺼내는 것도 있고 바닥에 놓는 것도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바닥에 놓인 윗면이 빨간색일 때 이 케이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빨간색이려면 빨강 적혀있는 카드를 뽑으면 되죠. 두 번째, 자, 내가 한쪽은 빨강, 한쪽은 검정 있는 카드를 꺼냈을 때 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윗면이 빨간색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꺼냈을 때는 얘가 보이는 카드가 위에 오게끔 놓아주면 되겠지.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다른 색면은 검정색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번을 원하는 거야. 그럼 답은 뭘로 써야 돼? 1 플러스 2분의 2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만 잘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이 확률은 어떻게 돼? 일단 얘를 꺼내야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얘를 꺼낼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럼 얘를 꺼내면 어떻게 놓던지 간에 윗면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은 반드시 일어나는 전사건이 되겠죠. 확률 1. 자, 밑에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카드를 꺼낼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얘를 꺼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윗면이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검정색이 될 수도 있잖아. 윗면이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2개 더한 것분의 2번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 13번 주머니에 흰색 1, 2, 3, 4 있고 검정색 3, 4, 5, 6 있거든. 그림에도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임의로 4개를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게 전체 경우 꺼내는 수가 적혀있는 수가 같은 거 그러니까 3, 3이 나오거나 4,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 수부터 잘 세야죠. 얘는 경우의 수로 셀게요. 자, 내가 4개 고르는 거야. 자, 4개 고르는데 같은 숫자가 있으려면 일단 3, 3이 나오는 케이스.
그래서 3 2개가 나오는 케이스. 그러면 3 2개는 뽑아놓고 나머지 2개를 더 뽑으면 되니까 나머지 2개는 여기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추가로 2개를 더 뽑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같은 숫자가 4, 4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똑같이 4, 4 뽑아놓고 남아있는 6개 중에 2개를 추가하면 되지. 자, 거기 중에서 뭐 빼면 돼요? 겹치는 거. 3, 3도 나오고 4, 4도 나오는 거는 3, 3, 4, 4 뽑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게 전체 경우. 자, 이 중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네가 꺼낸 것 중에 검정색이 2개여야 돼 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중에서 검정색 2개 되는 거 볼게요. 그럼 일단 내가 3, 3을 뽑았어. 그럼 여기 지금 검정색 하나 있지. 그럼 검정색 2개가 되려면 내가 마구잡이로 2개 뽑으면 안 되지. 남아있는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흰색만 다 뽑히면 안 되니까 검정색이 지금 하나밖에 안 뽑힌 거라서 검정색이 2개가 되려면 여기 남아있는 검정색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내가 이미 검정색 하나를 뽑았으니까 여기에서도 검정색 하나만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검정색이 2개 되게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숫자만 다르지 구성품이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이 3C1, 3C1이라고 하면 되고 자, 여기 중에서 겹치는 거 빼야지. 3 2개 뽑히고 4 2개 뽑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는 검정 흰색, 하나는 검정 흰색이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랑 맞아 떨어지죠. 이걸 여기서도 세고 있고 여기서도 세고 있으니까 다시 빼주면 돼. 노란색이 분자, 얘가 분모에 넣어서 확률값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뒤에 가서 그 확률 곱셈 정리 볼게요. 자, 확률 곱셈 정리 개념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건데 이거 쓸 일 없다라고 했거든. 그 쓸 일 없다라는 거는 그 식 자체를 쓸 일이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다시 한번 써보면 A와 B,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 식은 이렇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해봐. 누구에 관해서? 교집합의 확률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교집합의 확률은 PB 곱하기 PA밥이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즉, 확률의 곱셈 정리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B의 확률에다가 B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의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게 얘는 곱셈 정리거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계산해. 그러니까 나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잘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분류되어 있는 문제집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 곱셈 정리의 의미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잘 계산만 하면 된다. 14번. 여기에서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비가 오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 다음에 다시 비가 와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연이어 올 확률이 0.4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반대로 동그라미 다음날, 비 온 날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6이라는 거를 같이 알려주고 있는 꼴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3이라는 거는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또 비가 안 올 확률이 0.7이라는 거를 같이 알려주고 있는 형태예요. 자, 이랬을 때 어느 지역에서 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화요일 날은 이미 비가 온 걸로 확정이 됐어. 이거는 내가 확률값 계산 안 해도 돼. 화요일은 이미 비가 왔다라고 확정이 된 상태고 수요일은 모릅니다. 자, 화요일은 비가 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목요일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케이스를 나눠. 그럼 수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는 목요일은 비가 오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얘 또는 얘겠죠. 자, 첫 번째 상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는 거니까 0.4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end야, end. 곱하기.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에도 동그라미 다음에 동그라미니까 0.4라고 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다음에 x니까 0.6 곱하기 x 다음에 동그라미니까 0.3이라고 써야 돼. 자, 여기 막 해설에 보면 여기 막 b가 오는 거를 a라고 하고 뭐 얘를 b라고 하고 a바 b바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곱셈 정리는 이미 하고 있던 거라서 굳이 조건부 확률 기호로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15번 해볼까요? 자, 초안은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 이거 뭐라고 불러?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그 문제에 통계적 확률 주어져 있으면 걔는 수학적 확률로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대체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4분의 1의 확률로 모자를 그 장소에 두고 온대요. 잃어버린다는 거지. 자, 여기 초아가 세 장소 A, B, C를 차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 세 장소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왔다라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자, 이게 전체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나는 A에서 두고 왔다는 가정 하나, B에서 두고 왔다는 가정 하나, C에서 두고 왔다는 가정 하나를 할 수가 있겠지. 그중에 B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면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A에 두고 온 경우, B에 두고 온 경우, C에 두고 온 경우를 다 합해서 분모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모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알았다는 것 자체가 A에 두고 왔거나 또는 B에 두고 왔거나 또는 C에 두고 온 거야. 그중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B에 두고 온 거를 써주면 되는데 자, A에 두고 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얘는 4분의 1의 확률로 그 장소에 두고 온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B에 두고 오는 거는 A에서는 두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A, B, C를 차례로 방문했다라는 소리니까 얘는 A에서는 잘 가지고 왔다가 B에서 잃어버린 거라서 A에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and B에서는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부 확률이지. A에서 잃어버릴 확률이고 얘는 A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이고 A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C에서 잃어버리려면 A에서 챙겨오고 B에서 챙겨오고 C에서 두고 온 거야. 그러면 A에서는 잘 갖고 왔고 B에서도 갖고 왔고 C에서 두고 온 거죠. 자, 이거 중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B에서 두고 왔을 확률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자, 16번. 자, 어느 공장에서 세 개의 생산 라인 A, B, C는 각각 전체 제품 생산량의 50%, 30%, 20%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 1%, 3%, 2%는 불량품이라고 한다. 자, 내가 어떤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러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야? A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C에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지. 그럼 A에서 불량품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에서 먼저 생산이 돼야 되겠지? 근데 A에서 생산될 확률은 50%죠. 그래서 A의 제품일 확률이 50%고 이 중에 불량품은 1%다. 다시 얘기하면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A에서 생산이 되고 그 안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의 불량품이려면 30%의 확률로 B에서 생산되는 거잖아. 그래서 30%의 확률로 B에서 생산이 될 거고 그 중에 3%, 0.03이 불량품으로 판정이 될 겁니다. 또는 자, C에서 나온 불량품이려면 C에서 먼저 생산이 돼야 되고 이 중에서 2%, 0.02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서 A라인에서 생산됐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분자에 올라가겠죠. 0.5 곱하기 0.01.